선생님도 들어가 보는데 되네요. 폰으로 댓글을 달 수 없나요? 달 수 있을 건데 친구들. 예. 두 명만 들어왔는데 다경이하고 은서 반갑습니다. 우리 약간만 더 기다렸다가 수업 진행할게요. 그 1시 되면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애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복사 댓글이야. 안녕 지연이 반갑습니다. 2반 이지연 2반이 맞네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학년 5반 이지연, 예, 그리고 1학년 3반 전수인,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실시간 수업 참여해주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교과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학습터에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에 한 명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는 학생도 이리 들어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교과서 준비하셨죠? 교과서만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와 볼펜이 있으면 우리 국어 공부 같이 할 수 있고요. 나중에 그 학습 활동지를 여러분 풀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 몇 페이지 나갈 차례예요? 교과서 지난번에 나간 거 다음, 예, 용의까지 했잖아요. 소설 꿩까지 했습니다. 예, 꿩까지 했는데 학습 활동은 여러분 여러분의 발표 수업으로 대신할 겁니다. 예, 오프라인 수업 때 발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프라인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 그 발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학습 활동은 발표 수업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제목 본 사람은 알겠지만 2단원입니다. 2단원 세상과 함께 자라는 꿈,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우리 한번 펼치도록 할까요? 선생님도 이게 조금 늘어서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배서영 안녕.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읽기, 쓰기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이번 단어는 읽기 하나와 쓰기 하나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찾으며 읽기, 통일성 있게 글쓰기, 책 읽기 하나와 글쓰기 하나다. 요거 뭘 배우는지 우리 같이 공부할까요? 자, 들어가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이 무엇을 하는가를 설명한 곳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세상을 이해한다. 우리는 책을 읽는다는 거죠.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읽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있으면요. 듣기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듣기를 한 60-70% 하는데요. 근데 의미 있는 지식은 읽기를 통해서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읽기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나아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한다. 뭐 한다고요? 글쓰기도 합니다. 글쓰기. 책을 읽기도 하고요. 글쓰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이렇듯 글을 읽고 쓰며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예,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나눕니다. 글쓰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예, 안목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안목을 기르고 성장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 세계관이 확립된다 이 말입니다. 세계관. 세계를 보는 안경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요. 사람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예, 하여간 어떻게 세계관을 형성한다고요? 책을 읽고 또 예, 글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보를 수용하고 또 정보를 표현하면서 우리는 안목을 기르고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연아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예, 우리 소단원 1에서는 뭘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소단원 1에서는 예, 소단원 1이 있고 소단원 2가 있잖아요. 소단원 1에서는 독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배울 것 같네요. 독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소단원 2에서는요, 예,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과정,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을 배운다는 겁니다. 과정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안다는 것이죠. 라면 끓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그 과정을 거꾸로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물을 끓인다. 그리고 라면을 넣고 뭐 끓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라면을 부셔서 입에 넣는다. 그리고 물을 먹는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앉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배운다는 건데 첫 번째는 독서 계획, 독서하는 과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글 쓰는 과정을 배운다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예, 결국 과정을 배우고 여러분 뭐 할까요? 예, 독서하고요.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그것까지가 이번 단원의 목적입니다. 예. 자, 소단원 1에서는요, 독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자료를 참고하여 책을 읽는 방법을 알고, 예,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능동적으로 책을 읽어보자 했네요. 소단원 2는 글쓰기의 과정을 이해한 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한편에 통일성 있는 글을 써보자 했습니다. 예. 여러분, 1, 2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단원 1과 소단원 2 다른 점은요. 글을 읽는 독서고요. 하나는 글쓰기잖아요. 공통점은 뭔지 여러분 쳐주세요. 예, 상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1단원에서 배우는 것과 소단원 1에서 배우는 것과 소단원 2에서 배우는 것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예, 글을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뭔지 공통점이 뭔지 빨리 맞춰주세요. 소단원 1 이걸 배우는 것 같다. 소단원 2 이걸 배우는 것 같은데 공통점으로 이거네? 뭐지?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뭘까요? 둘 다 뭐 하는 걸까요?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어요. 자 힌트를 좀 줄까요? 잘 보시면 있습니다. 글과 관련된 것이다 맞는데 그 앞에 누가 쳤지? 그 앞에 걸 쌤 못 봤네. 자 여러분 유지연 뭐라고 했어요? 정답 뭐예요? 정답 뭐라고 했어요 지연아? 선생님 못 봤어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독서하는 것과 글쓰기 과정 중에 둘 다 자료를 참고하는 걸 이번에는 한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참고하는 거. 그러니까 독서할 때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자료를 참고하면서 읽는 걸 배운다는 것이고요. 글쓰기 과정에서도 여러분,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읽고 뭔가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죠.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독서할 때 그냥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자료를 활용해서 읽는다는 겁니다. 자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소단은 1, 읽기고요. 소단은 2, 쓰기인데 공통점이 있네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글쓰기를 하고 또 독서를 하는데 여러분, 독서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고 있냐면요. 잠깐 볼까요? 능동적입니다. 능동적. 능동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게 능동적인 거잖아요. 제가 할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능동적인 건데요. 여러분, 독서는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글쓰기는 능동적으로 해보자 이런 말이 없네요. 이 차이는 뭘까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역시 상을 주겠습니다. 상은 과자 한 봉지입니다. 과자 한 봉지. 작년에 줬던 상은 뭐냐면요. 크래커인데 까만 크래커 사이에 크림이 있는 거. 우유 먹을 때 이렇게 딱 잘라서 먹는 거 있잖아요. 우유도 같이 먹으면서. 이름 뭐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이응, 리을, 이응. 그거 한 봉지씩 줬어요. 욕심내고 맞춰주세요. 여러분,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는 능동적이란 말이 없어요. 독서는 능동적으로 하자는데 글쓰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빨리 답을 올려주세요. 오레오 올리지 말고요. 오레오를 받을 수 있는 답을 올려주세요. 통일성? 아닙니다. 독서는 능동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요. 글쓰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딜레이가 한 5초에서 10초 있기 때문에 답이 빨리 올라와야 할 텐데 없나요? 그럼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융통성 아닌데 정답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독서는 수동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독서는 책이 있잖아요. 이런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수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글쓴이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예전의 생각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서하면서요, 글쓴이에게 질문도 하고요. 글쓴이에게 비판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을 요즘 독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책을 읽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글 쓰는 과정은요, 왜 능동적인 말이 없을까요? 글 쓰는 건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겁니다. 글 쓰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글 읽기는 수동적이 되기 쉬워요. 반면에 글 쓰기는요,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거예요.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독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원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독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활동을 통해 자료를 참고하며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이게 선생님도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생각을 통일성 있게 글로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원 잘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61쪽에 가면요. 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것이 나와 있네요. 예, 훑어봅니다. 훑어봅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뭘 공부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관련 자료를 찾아서 글을 읽는 거다. 그죠? 통일성 있게 글쓰기는 자료를 잘 선정해서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글을 쓸 수 있다. 또 뭐 배우는지 여러분 보세요. 책 읽는 방법, 그리고 글 읽기를 실제로 해보고요. 능동적으로 책 읽는 걸 해보고요. 글쓰기는 쓰기의 과정 1, 2, 3, 4, 5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과정을 배우고요. 그리고 내용 선정하기, 또 글쓰기, 글을 쓸 때는 통일성. 통일성이 뭐냐면요. 그 처음, 중간, 끝부분이 있다면 통일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주제로 내용이 어떻게 된다? 일관되게 꿰어져 있다. 그게 통일성입니다. 이런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런 걸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선택학습은 또 이런 거네요. 자, 눈으로 보고요. 자, 여러분 상을 걸고 또 합니다. 예, 여러분 뭔지 알죠? 나의 목표 세우기 올려주세요.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번 단원에서 무엇이 목표인지 올려주세요. 예.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유사답도 정답으로 인정할 겁니다. 이건 반드시 상을 줄 겁니다. 자, 나는 무엇을 하는 게 이번 단원에 공부를 잘하는 것일까요? 자,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전체가 안 나오는구나. 여기에서 서윤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통일성 있게 글을 쓰고 또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읽는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게 여러분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 학습 목표,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으면서 한 편을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관련 자료를 찾는 겁니다. 관련 자료. 자료를 찾으면서 풍부하게 읽는 것입니다. 나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잘 글 읽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번 단어는 여러분 글 읽기를 어떻게 하는 글 읽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찾으며 읽는 글 읽기, 책 읽기.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글 읽기.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글 읽기를 우리 도전하게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글 읽기다, 책 읽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떤 걸 한번 읽고 싶은지 한번 적어주세요. 여기에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뭘 읽고 싶다. 연애소설 읽고 싶다. 또 진실탐구인 그것이 알고 싶다. 읽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그려 넣어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읽고 싶은 책 제목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분야다 요걸 여러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 이런 애들도 있어요. 수학.
수학책을 읽고 싶다. 수학에 관계된 아니면 과학적인 책들,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 내 인생에 필요한 책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여러분 또 읽어가고 싶은 걸 여기에 적어주세요. 판타지, 예, 좋습니다. 판타지. 판타지물 선생님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요. 판타지물이 굉장히 요즘은 그 중요한 한 장르가 됐고요.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요. 또 교훈이나 실용성이나 또 재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년 권장 소설, 그런 것도 좋죠.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써넣어 주세요. 무엇을 읽고 싶다 써넣어 주세요. 취미 찾기, 취미에 관계된 거. 선생님은 요즘 낚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낚시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낚시도 우리 책으로 배울 수도 있잖아요. 책으로 뭔가 배우면 실제 배우는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로맨스물,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적어 넣어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책 읽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시간 나면 두 가지 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 시간 나면 두 가지 뭐 할까요? 시간만 나면 이거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책 읽기. 하나는 책 읽기고요. 또 하나는요. 여학생들은 싫어해요. 운동. 시간만 나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책 읽기, 운동하기. 글쓰기는 하면 좋은데 글쓰기는 뭐 또 힘든 면이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공부해야 돼. 그거는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책 읽기와 운동하기는 여러분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지금 선생님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숙제, 시간 나면 학원 숙제. 불쌍해라. 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우리 이 질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2개 있네요. 2개 한번 보세요. 비슷한 차원의, 비슷한 정답의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 같네요. 답은 비슷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궁금한 점이 생겼다. 어떻게 할래요? 관련된 자료를 찾는 방법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관련된 자료 찾는 거.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윤이 인터넷. 또 뭐 돌멩이로 태어나는 건 뭐 때문에 돌멩이로 태어나는 거야? 인터넷 찾아보는 것밖에 정답이 없나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본다. 사전, 좋습니다. 사전. 또 궁금한 점이 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자를 찾아간다. 서윤이 저자를 찾아간다. 서윤아 저자를 찾아간다. 불가능해요. 외국인이면 안 되잖아요. 사전을 찾아본다. 같은 책을 찾아본다. 맞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물어본다. 부모님. 그거는 어릴 때는 맞죠.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전문가. 결국 여러분 부모님, 선생님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습니다. 저자도 전문가의 한 작은 부분이죠. 그 부분의 저자라면 전문가죠, 그죠? 근데 저자에게 항상 찾아가기 힘드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전문가에게 묻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인터넷을 찾아본다, 아니면 사전이나 책을 찾아본다,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뭐가 제일 쉬울까요? 접근하기 쉬운 건 인터넷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성 있는 건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알려주니까요. 인터넷에는 그 가짜가 많아요. 요즘 가짜 뉴스 때문에 난리예요. 유튜브를 뉴스같이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여러분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또 확인할 수 없는 정보도 많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지식 검색은 좋을 때도 있지만 독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궁금하면 그렇다. 예, 책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방법 똑같죠? 인터넷, 다른 것, 다른 책, 사전, 예, 전문가. 예. 자, 선생님이 한 개만 더 이야기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우고 할까요? 예, 좀 지우고. 여러분, 사전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사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전에는 여러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사전. 하나는요, 낱말 사전이고요. 낱말 사전. 하나는요, 사건 사전입니다. 사건 사전. 낱말 사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 낱말 사전. 낱말 사자를 쓰는 거죠. 일사자를 쓰는 사전이 있어요. 일사자. 그러면 사건 사전인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엔사이클로피디아? 예, 백과사전. 예, 엔사이클로피디아 맞을 겁니다. 예, 딕셔너리. 예, 서윤이가 철자를 쳐줬네요. 엔사이클로피디아 누가 쳐줘봐요. 선생님도 모르겠습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예, 백과사전. 백과사전일 때는요, 사건사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백과사전이겠죠. 야구사전. 그죠? 예, 야구에 관계된 어떤 사전. 아니면 또 역사에 관계된 사전. 그때는 사건사전. 예, 낱말사전은 딕셔너리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요. 일반적으로 책을 읽다 모르면요, 저학년일수록 낱말 사전을 써야 되고요. 고학년일수록 예, 사건 사전을 엔사이클로피디아 나왔네요. 엔사이클로피디아. 예, 우주지구 누군지 모르겠네. 상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겠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여러분의 독서 습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책을 읽는지. 누가 소개해 줄래요? 나는 이렇게 읽는다. 예. 누가 소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읽는지 잠깐 소개해 주면 좋겠습게 나는 속독밖에 하지 않아요. 서윤아, 오, 속독법을 배운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읽냐 하면요. 선생님은 그 필기도 하고요. 필기. 읽으면서 필기도 하고, 그리고 메모도 하고, 메모가 필기도 같은 거네. 예. 그리고 밑줄 치고요. 그리고 세모, 네모, X.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꼬불꼬불. 이런 걸 하면서 많이 읽어요. 공부하듯이 읽어요. 예, 이 국어 선생의 병인가? 직업병인가?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예,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독한다, 속독한다, 메모한다, 읽을 때 소리를 들으면서 읽는다. 자기가 읽기도 하고, 예, 예, 처음엔 속독, 두 번째는 정독한다. 중요한 건 필기한다. 좋네요. 오, 미아 누구야? 오, 고차원적인 읽기를 하는데, 예, 대단하네요. 좋습니다. 예, 다 지우기가 어디 있을까요? 예, 됐습니다. 예. 미아가 앞표지와 목차를 보고 나서 감정을 섞어 넣어서 읽고 많이 좋아하는 내용이 있으면 일기로 남긴다. 오, 좋네요. 그러니까 미아의 말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 앞표지와 목차 등을 보면서 뭐 한다? 예,
추측하면서 읽는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록 쓴다. 지수. 작가의 말부터 본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서윤이도 참 좋네요. 그런데 여러분 독서에서 최근 독서 교육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 예전에는 독후감을 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독후감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후감 쓰기가요, 책 읽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책 읽는 건 좋은 건데 독후감을 꼬박꼬박 쓰라고 하면 독후감 쓰기 싫어서 책 읽기도 싫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책은 재미있으면 읽으면 됩니다. 자기에게 수준에 맞으면 읽으면 되고요. 수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읽어보면 압니다. 재미있고 땡김있고 이해 가능하면 읽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려우면 못 읽어요. 수준이 낮아도 못 읽어요. 지수야, 엄마가 독서 감상문 쓰라고 하면 국어 선생님이 그런 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더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혼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독후감 쓰는 것보다는요, 계속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엄마들은 그 독후감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쓰라고 하는데요. 독후감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독서를 방해한다는 건 최근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막 가면 안 돼요, 미아야. 독후감은 필요할 때 쓰면 됩니다. 아까 좋은 내용, 마음에 남는 내용은 일기로 남긴다고 했잖아. 그 정도면 독후감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독후감 써야 된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독서 교육의 바람직한 방식도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고, 세인아, 핑계가 아니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옳은 것은 독서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고요. 수준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무조건 독후감 써야 된다. 이거는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